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2%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또 기대감,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주들 실적이 좀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 기대감이 좋다 보니까 장 시작하면서부터 강하게 밀어올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급등을 둘러싼 여러가지 배경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또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죠. 무려 160조 원. 네,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예상을 100조 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주가 무엇이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 계속 이야기 많았었는데요. 막상 이제 이슈가 나오고 나면서부터는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종목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또 하루의 딱 중간, 아니죠, 일주일의 중간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다이나믹합니다. 진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하루하루가 다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 같은 때는 미국 증시가 막판에 급락세를 보였죠. 쭉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가 그냥 시작 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2%대 상승했죠. 그러니까 어제 내려간 부분들은 마이너스 0.2%였던가요? 그래서 얼마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큰 폭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떨어졌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 0.94% 정도 회복하면서 일단 나스닥 쪽의 움직임들은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 다우지수를 밀어 올리는 것, 즉 대형주를 밀어 올리는 이런 쪽으로의 집중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놓고 본다라면 굴뚝주, 대형주 이런 쪽으로 전통적인 종목들 이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요 다우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금 더 길게 편성을 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의 그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었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조금 이제 엇갈렸다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기도 하고 나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엇갈린 실적에도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지속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실적이 일단은 별로 좋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기도 하지만 시장 전체에도 부담감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은행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 은행격인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그룹, 이 기업들이 시장 우려보다는 양호한 순이익과 매출, 이렇게 해서 실적 괜찮은데? 라고 일단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채권이라는 부분이죠. 즉 안전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부분이 전체적인 실적을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차익 실현을 올린 부분들이 기업의 이제 이런 실적들을 좌우하게 되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은행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양새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냥 트레이딩적인 요소에서만 수익이 나왔다라면 실제적으로 은행 고유의 그런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안 좋구나.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비약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실적은 좋게 나왔다. 거표지에 보든 뭐 트레이딩을 해서 뭐 얻었든 아니면은 뭐 본연의 업무를 해서 얻었든지 간에 일단은 실적은 증가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인 이제 웰스파고 이 기업은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금도, 대폭 삭감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은행들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뭐, 따져보면 이제 투자해서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딱 확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델타항공도 지금 최악의 분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것이 이제 2분기에 나타나는 기업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 뭐 일단 그런 안 좋은 예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재확산이 퍼지게 되면서 항공 수요가 좀 늘어날 거로 생각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 뭐 8월 달에 예정됐었던 운항 증편을 이제 반토막으로 줄이게 되죠. 그래서 델타항공은 지금 현재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향후에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의 증편 이런 것도 지금 좋지 않은 그런 기대감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행주들의 실적이 양호했다. 근데 뚜껑을 까고 보니까 속안해가 별로였다.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 실적도 별로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서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좋아도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또 실제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데 아니면은 좀 안 좋은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이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금 확진자 수가 2차 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차 확산 이후에 나타나는 뭐라 그럴까요? 경제력 회복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여기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막 늘어나다가 이제 정점을 딱 찍고 줄어들게 되면 대유행이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전염병,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 전염병, 질병이 워낙 강한 그런 전염성을 가질 때는 크게 한번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감소세를 보이면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끝나가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완전히 종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신규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더나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이제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과 에너지 이런 경기 순환 즉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2차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경기 회복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데 경기 민감주가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들, 여기에서 다우지수가 상승한 비밀이 밝혀지는 거죠. 경기 민감주들, 뭐 나스닥 쪽에도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다우지수 쪽에 전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힘들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내용물이 더 안 좋아졌었던 게 다우지수 쪽입니다.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미중 무역 분쟁 때 어떻게 됐죠? 전체적으로 이제 굴뚝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경기와 연관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일단 나스닥 쪽은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서 분석이 돼야 되는 내용인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덩어리들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이슈들의 영향을 받는 방향성 영향을 받는 모습이 좀 있는데 경기가 일단 좋아질 것이다. 이제 뭐 다 개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애들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연준의 경기부양 기대감,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연준의 경기부양 기대감. 그래서, 지금 연준 이사, 라엘 브레이너드, 이름 진짜 어렵네요. 외국 애들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 네, 아무튼 이 라엘 연준 이사가 불확실성이 지금 큰 상황 아니냐. 그래서 경기를 돕기 위해서 연준이 대규모 자산 매입을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산 매입,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줄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유지해라. 이제 끊을 필요 아직은 끊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 연준의 경기 부양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예요? 확진자 수 감소, 백신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주 증가, 상승 이렇게 되면서 다우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번외적으로 이제 모더나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속보 날라온 거 보면은요, 지금 시간에서 16% 폭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임상에서 면역을 확인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면역을 확인했다.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면역이 확인이 됐다는 부분이고, 이번 달 말이죠. 27일. 네, 27일. 이번 달 말경부터 이제 모더나가, 이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3상 시험을 하게 된다. 지난번에도 이제 모더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좀 되긴 했었는데, 3상 시험을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임상시험에는 약 3만 명 정도,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막바지 단계에 해당한다. 이 3상이 막바지예요. 3상 끝나고 나면 이제 패스트 트랙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꽝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상품화 아주 긴급으로다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속보를 보면은 한 4주에서 6주 안에 백신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도 제품의 그런 그 제작이 완성될 수 있고, 백신이 이제 어느 정도 듣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무조건 막아준다는 부분이 아니라 병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염체가 들어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몸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항체를 길러주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사망자나 또는 뭐 걸렸다 하더라도 가벼운 감기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백신의 개발 여부가 이제 하반기 증시를 움직일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더 읽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갈게요. 네, 한국판 뉴딜 관련주 차익 실현 압력에 혼조세를 보였다. 그리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판 뉴딜이 어제부터 아주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그냥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국가 발전 전략을 삼을 것이다. 자, 일단은 중요한 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산업인 것은 분명하고,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들, 정부 정책이 들어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이슈에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상황들, 또 경기를 부양시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타겟팅이 되는 종목들, 이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목을 쾅 찍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콕 집어서 콕 집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그 해당 업종, 해당 종목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수소차, 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에서 일단 핵 섹터가 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연료전지 부분, 이제 두산 퓨얼셀, S퓨얼셀 이런 쪽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태양광 업체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급락했군요. 두산 퓨얼셀, S퓨얼셀이 이제 11%씩 이제 급락세가 됐고, 태양광 솔루션 업체 하나솔루션도 급락, 풍력에너지 CS 윈드도 약간은 하락세, 뭐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락세를 보였다.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다 하락세를 보였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 이 기대감을 계속 모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체가 꽝 하고 드러났어요.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일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딱 드러남에 따라서 수혜 업종들에 어느 정도씩 이제 분배가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감이 일단 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쭉쭉쭉쭉 올라갔었던 게 실체가 딱 보이고 나니까 이제는 팔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주식인 게 희한한 게요. 좋은 재료가 꽝 터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 전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얘기죠. 알았어. 이제 나왔구나. 그러면서 매도를 하는. 그러니까 좋은 뉴스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뭐 타이밍적인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막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라든지 그럴 때가 아닌 이상은요. 그렇게 좋은 뉴스만 보고서 들어갔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들, 즉 큰 호재성 재료를 기다려왔던 것만큼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는 순간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꼭 다 그렇지만은 않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또 거기에서 이제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또 잘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소차 연료전지의 전기 생성장치를 생산하는 코롱머티리얼은 8.7% 정도 상승했다. 그죠? 근데 현대모비스도 상승 마감했다. 근데 원격 의료 관련주로 주목받는 유비케어도 6.6% 상승했다. 일단 다 상승을 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슈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그다음에 사전에 미리 반영된 거, 이런 것들은 주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영치를 이미 이제 차익실현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을 구분 짓는다라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로 나누게 되는데, 어쨌든 두 프로젝트, 이 두 섹터 모두 다 중요한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다. 그래서 이 국가가 일단은 관여하는 이런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크게 성장하는, 크게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업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국가 정책입니다. 정책 수혜주들은 여러분들 단기적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예전에 우리가 4대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책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부가 진행한다,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힌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 정부인데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는 거예요. 네.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이후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국판 그린 뉴딜도 굉장히 그런 포지션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두 가지 이야기만 좀 해드릴게요. 더 많은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말씀드렸어요. 해외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대 급등했는데, 이 다우지수를 움직이는 배경에는 경기 부양,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의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그 다음에 확진자 수 감소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개발, 이 내용들이 이제 다 연결되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애매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갸우뚱거렸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만간 이제 이 질병 상황이 종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또 다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요, 이미 수혜받은 업종들, 수혜받은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나 또는 연속적으로 수혜가 또 새롭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려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의 포지션을 반드시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악법이라도, 또 국가가 이게 잘됐다 못됐다를 평가하기 전에 정책을 수행한다라는 입장이 된다라면 주가는, 또 그 관련 업종들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된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될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급하게 올라가면 내려올 때 되겠지 뭐 내려올 때 사야지 아니면 그거 말고도 다른 종목군을 접종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책 한 곡지 읽어야 되겠죠? 재밌는 글귀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최대의 불행은 그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돈을 땄을 때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첫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 때문에 그의 사고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네. 이게 초심자의 행운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딱 들어가서 돈 딱 벌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주식의 천재야. 나 왜 이렇게 주식을 잘하지?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불행의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다 잃게 되고,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게 운이나 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고요. 자,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아침을 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빵 치고 넘어가는 거. 요즘에 흔들려도 그냥 계속 달려가는 거. 거기에 중점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를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고요. 조금씩 내려오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조금씩 더 사주거나 그런 식으로 가볍게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특별히 건드리시거나 할 게 없어요. 수익만 잘 챙기시면 되고요. 돈만 세시면 되잖아요. 네. 아시겠죠? 그런 좋은 장세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